안녕하세요. 로렌 원장 이지영입니다. 혹시 눈물꼬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눈물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 밑에 깊이 패여있는 주름을 얘기를 하는데, 마치 눈물을 흘릴 때 그곳을 따라간다라고 해서 눈물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눈물꼬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제가 2015년도에 학회에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보고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눈물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눈 밑에 바로 깊게 패여있는 주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움푹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저희가 이거를 눈물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눈물꼬랑을 치료하는 방법은 결국 뭔가 꺼져 있으니까 그걸 채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눈물꼬랑을 채우기 위해서 필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눈 밑에 하안검 수술을 해서 이 눈물꼬랑 자체를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냐면 그만큼 치료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 눈물꼬랑이 왜 생기는지를 보면 눈 밑에 우리 유지인대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피부라고 하는 거는 뼈에서 그냥 덮여 있기만 한 게 아니고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피부하고 뼈가 전부 다 달라붙은 게 아니고, 피부하고 뼈는 항상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에 의해서 항상 피부가 자꾸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내려오지 못하게 뼈하고 피부하고 잡혀져 있는 것들을 유지인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에 뭐 진성이 있고 가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피부 밑에서 피부가 뼈에서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게 잡아주고 있는 걸 유지인대라고 그러고, 젊었을 때는 이 유지인대가 탄탄하고, 좀 나이 들면서 유지인대 힘이 약해지니까 조금 느슨해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눈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밑에 있는 뼈, 눈 이렇게 만져보시면 뼈가 있거든요. 그 뼈 바로 아래쪽에 이 유지인대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유지인대에 의해서 이 부분이 잘 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설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이 눈물꼬랑의 그 역학, 그 구조물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눈물꼬랑은 어쨌든 간에 한번 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음 보시는 그림은 이 눈물꼬랑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뭔가를 채울 때 저는 필러보다는 지방 이식을 좀 더 많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좀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지방이니까 한번 생착했을 때 그 효과 지속 기간을 좀 길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방을 선호하는데, 그 지방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을 이렇게 합니다. 붉게 표시한 부분이 눈 밑에 뼈를 모양을 표시한 거고요. 그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 눈물꼬랑 부분이에요. 그리고 까맣게 표시된 이 동그라미 보면은 이 우리 지방을 넣기 위해서는 기다란 아주 가늘고 긴 관이 필요하거든요. 그 긴 관이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멍을 내서 이 안쪽으로 지방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눈물꼬랑 치료한 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눈 밑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꺼져 있는 부분에다 내 지방을 뽑아서 그 지방을 여기다 채워줬던 경우고, 약 2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그 눈물꼬랑이 잘 보이지 않고 완만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분은 이제 눈 밑에 피부가 많이 처져 있었던 분인데, 이분은 조금 눈 밑에 꺼져 있긴 꺼져 있어요. 좀 다른 케이스인데,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이런 분들은 눈 밑에 꺼져 있는 부분을 단순하게 채워서는 안 돼요. 이분은 왜 그러냐면, 꺼진 게 문제가 아니고 눈 앞부분에 튀어나온 게 너무 많아서 아래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경우에는 채워서 올라오지 않거든요. 따라서 누르고 있는 부분을 절개해서 당겨주고, 그 다음에 그 윗부분에 누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방이거든요. 이 지방 자체를 빼내서 펼쳐줘야 이 눈 밑에 있는 눈물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술하고 나서 1개월 반 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요. 눈 밑에 피부 처져 있는 것을 속눈썹 아래에서 절개해서 당겨주고, 그리고 나서 눈 밑에 누르고 있는 지방이 있어요. 눈 위에는 안화지방이라고 해서 눈 밑에 지방이 있거든요. 그 지방 눌러주고 있는 부분을 잘 펼쳐주면 수술하고 나서 지방 이식을 하지 않고도 이 부분, 눈물꼬랑이 어느 정도 잘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눈물꼬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방 이식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 그 지방은 주로 어디서 뽑냐면 주로 하복부, 복부 아래쪽에서 뽑게 되고요. 배꼽을 통해서 뽑게 돼요.
그 배꼽 안쪽에 조그맣게 절개를 해서 그 안쪽에서 지방을 뽑아내고요. 그리고 하복부에 있는 지방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하복부 지방이 생각보다 생존율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존율을 가장 좋게 보이는 것은 허벅지 바깥쪽, 우리 허벅지 지방을 좀 얘기를 하는데 허벅지는 지방을 뽑고 나면 간혹 가다가 그 지방 뽑는 자리가 다른 부위하고 약간 울퉁불퉁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물론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복부 지방을 좀 더 많이 서부하고 있고요. 하복부 지방을 뽑고 나면 그 지방을 원심분리, 다시 말해서 지방 자체를 순수하게 정제한 다음에 그것을 눈 밑에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눈물고랑 치료는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눈물고랑 치료는 무조건 채워주는 게 제일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간혹 가다가 너무 피부가 처져서 또는 눈 밑에 있는 지방이 너무 튀어나와서 눈물고랑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분들은 오히려 눈 밑에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눈물고랑을 치료하는 것을 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하안검 수술과 눈밑 지방 이식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은 수술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저와 얘기를 나눈 다음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눈물고랑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눈물고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렌 원장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